새벽부터 내린 눈이 도시를 멋진 수묵화로 바꿔놨습니다. 모처럼 시내버스를 타고 김우민 소장님 출동하셨는데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점점 굵어지는 눈발. 아고, 집 잡기도 전에 눈이 이렇게 오면 어쩐대요? 부암동 하면 요새 그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눈이 오면 내려올 수 없는 곳. 아, 근데 오늘 참 눈이 많이 와서 너무 걱정이 되네요. 아니, 근데 오늘 어떤 집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눈 내리는 날. 산 꼭대기 집입니다. 산 꼭대기요? 안녕히 계세요. 저 집에 갈게요. 농담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아, 걱정이네. 아, 안 되는데, 부암동 산 꼭대기. 저긴가? 부암동 사는 분들이 농담으로 우리는 중부 산간지대야 한다는데 산 꼭대기 집? 오늘은 괜찮을까요? 이때는 몰랐죠. 이 눈이 지난 42년 동안 이맘때 서울에 내린 눈 중 최대의 폭설이었다는 걸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나 죽네. 아유, 웬일이야, 이게. 아, 눈 오면 진짜 못 올라간다니까. 아까 갔어야 되는데. 눈앞을 가리고 발목을 잡는 폭설에 김우민 소장님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 아, 정말? 정말 장난 아니다. 진짜 눈도 많이 내리고 이거 안 돼요, 부암동. 이거 보세요, 사람 올라가는 흔적도 없어요. 아까 갔었어야 되는데. 이 집 어딨냐? 안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여기다 집을 지었어? 기습 폭설을 뚫고 언덕길 오른 지 40분이 흘렀을 때쯤 인왕산 꼭대기가 코앞인데 오늘 탐구할 집은 어디 있는 거죠? 야, 이거 정말 믿기지가 않네. 아니, 이거 산 꼭대기까지 다 온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뭐야? 야, 여기도 조그만 마을이 있구나. 부암동에서도 제일 꼭대기. 부암동 오브 부암동으로 불리는 이곳은 토박이들이 오래 살아온 마을입니다. 오늘 탐구할 첫 번째 집을 드디어 찾은 것 같죠? 마치 만화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마을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집인데요. 집이 인상이 참 좋아요. 재료도 나무랑 벽돌 그리고 유로미장 이렇게 써서 집도 한겨울에 참 따뜻하게 보이는 그런 아주 인상 좋은 아저씨 같은 집이네요. 이런 다정한 인상의 집에는 누가 사시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마침 계시네요. 눈도 오는데. 하필 이 산 꼭대기에 집 지은 사연부터 들어봅시다. 오늘 선생님한테 찾아오기 진짜 힘들었어요. 저 아래서부터 저 정말 집에 가려다가 눈 내리고 특히 저 집에 간다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고 설수를 잡혀왔거든요. 원래 이런 환경을 좋아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좀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서울은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지리산 구례 쪽에 구례요? 네. 오, 구례 화엄사? 귀촌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빚 없이 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채식 요리 연구를 하고 싶었던 강대용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 건강한 집에서 채식 요리를 함께 하며 살고 있는 이윤서입니다.
비염이 있기는 하지만 비염 때문에 채식을 시작한 건 아니고 채식을 하다 보니까 비염이 조금 완화되었던 것 같다.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생활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사는 삶 속에서 좀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된 것 같아요. 오래전 채식 잡지에 실린 대웅 씨를 발견하고 채식 모임을 찾아갔다는 윤서 씨. 운명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껏 부부는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 맛있고 정성스러운 채식을 만들며 살아왔죠. 아니 근데 이 산꼭대기에 집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시공사들이 세 군데나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와보시더니 안 되겠다고 바로 거절하셨거든요. 사실 이 자리는 누군가 집을 지으려다 포기한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옛집은 헐리고 터만 남아 있었대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썩 좋진 않다. 그래도 한번 보실 거냐. 전 이 마을이 너무 좀 사랑스러웠어요. 감싸는 형태로 마을이 있어서 낮은 집들이 귀엽고 포근하고 정겹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경치이기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이면 오고 봄이나 가을에 계절 좋을 때 그때 저희도 봄에 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막 자연에서 조금만 나가면 도시이고 부동산에서 말했던 단점이 저는 그렇게 단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땅을 잘못 샀나? 우리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전 많이 했어요. 저는 안 들었어요. 내가 무리해서 어떤 순간에 그런 결정을 했던 건 아닐까? 대출이 계속 또 이자가 나가고 있었고 생각보다 집을 짓는데 너무 시간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지연이 돼서 저는 중간에 많이 뭐 후회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잘 될 거다.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고 이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이제 집중을 한 거죠. 그런데 고생은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답니다. 도로가 넓지 않고 자재를 쌓아놓을 여유 공간도 거의 있긴 있는데 또 충분하지 않죠. 문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필요한 펌프카, 땅 앞에까지 바로 펌프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행히 바로 옆에 박물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문을 닫는 월요일에 박물관 주차장에서 펌프카를 쓸 수 있게 해준 거죠.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있었죠. 여기 막 도로 포장 공사를 저희 공사할 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외장 그 나무 목재가 반입을 해야 되는데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올 수 있는 지점까지 그 되게 무거운 그 목재들을 내려주시고 저희 남편, 현장 소장님 두 분 해가지고 직접 옮겼어요. 어떤 지점은 또 차끼리 또 만날 수 있지만 아무튼 중간 지점은 밑에서 차가 못 올라와서 그래서 그때 참 고생스러웠죠. 네. 어느 순간에는 약간 좀 해탈한 경지가 돼서 그냥 이제 그렇게 낯설지 않다. 아, 또 이런 뭐 예상하진 못했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려고 하고 중간에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저 혼자 했으니. 속을 까맣게 태우며 지은 산꼭대기 집. 그 속은 어떤지 얼른 보고 싶은데요. 현관을 들어서면 웬만한 거는 다 나무로 만들었구나 느끼게 되고요. 아담한 거실에 여기는 깔끔한 서재고요. 보송보송한 건식 욕실을 지나면 숙면에 최적화된 안방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지었는데 면적이 이렇게 넓지는 않네요. 한 14평 정도
좀 원룸에서 좀 큰 원룸? 뭐 요 정도인데 집 내부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칸막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간이 좁더라도 그 각자의 영역에 맞게 좀 영역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고양이 2마리랑 저희 부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고양이 이렇게 밥 먹고 화장실 쓸 수 있는 공간, 좀 건식 화장실을 원해서 화장실과 욕실을 또 나눠놨어요. 남편은 아무리 좁아도 정말 혼자만의 동굴이 필요해서 네, 작은 또 서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도 저는 되게 따뜻하고 좋은데 이게 거실이야? 뭐 거실이 있나 있긴? 하고 자꾸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고. 칸을 많이 나눠서 언뜻 보면 비좁아 보이지만은 분명한 신념이 담긴 집입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이 어떻든 내 가족에게 꼭 맞는 집을 지은 거죠. 반려묘들도 이 공간을 좋아한답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구조가 저는 오히려 재미가 없고 저희 라이프 스타일은 또 안 맞고. 서재는 뭐 제가 원했고 그 앞에 있는 거실은 거기도 뭔가 저희는 둘 다 뭔가 그래도 모든 게 다 칸이고 딱 복도 하나 있는 것보다는 딱 들어갔을 때 공간이 그래도 쫙 작아도 뭔가 하나 있는 게 좋겠다. 침실에는 작은 창을 여러 개 냈는데요. 숙면을 위한 장치랍니다. 그런데 연희 집들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띄는 거죠. 아니 근데 보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이 벽이랑 안에도 있고 벽 두께가 상당해요. 저희가 좀 단열에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가운데 있는 그 나무 구조체 그게 한 6인치, 그러니까 15cm 정도 되고 외부에 외단열을 추가해서 5cm 정도 단열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싶었던 대웅 씨. 집요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집짓기 워크숍에도 참여했대요.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부부에게 맞춤한 이 집이 탄생을 했죠. 일단 문제가 생길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설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렇게 역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눈에 아름다운 집을 원했던 것 같고 남편은 정말 온전히 건강한 집을 원했죠. 결로를 막으려면 단열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공기질을 엄청 중요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꼭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 제품 중에 남편이 하고 싶었던 제품은 독일 제품이었는데 제 생각엔 그거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가격이 또 있고. 이 댁에는 허파가 있답니다. 건물 1층에 거의 방 하나 크기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공기 맑은 산 꼭대기에서 이게 정말 필요했나 싶었는데 산 꼭대기인데 필터에 먼지가 꽤 쌓였네요. 처음 봐. 남편 말 듣기 정말 잘했네요. 부부는 이 집을 지으면서 컬러와 디자인에 굳이 힘을 주지는 않았답니다. 대신 재료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죠. 주재료는 나무였는데요. 외장은 벽돌이지만은 사실 이 집은 목조주택입니다. 바닥재도 무광나무로 깔았고요. 특히 가구는 합판으로 공들여서 제작을 했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3층에 올라서면 제일 먼저 정갈한 주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면 절로 탄성이 나오는 풍경을 품은 다이닝 룸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래층에서 뵀을 때는
두 분이 되게 폐쇄적인 걸 좋아하는 네, 정말 둘만의 뭔가 동굴 같은 다른 집보다 좀 다른 게 구조적으로 보통 우리가 2층 집이다. 그럼 1층에 들어가면 이제 거실, 부엌, 식당 넓은 공간을 두고 거기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침실들을 각각 두잖아요. 저희가 사실 요리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식 요리 수업을 하고 있고 손님들이 소장님처럼 이렇게 산을 올라오셨을 때 경치를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셨을 때 약간의 선물같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좀 것을 얻어가시면 좋겠다. 인왕산 꼭대기의 이 집에서는 평소에는 북한산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근처에 키 큰 나무들이 창가에 드리워져 멋진 작품이 되어주죠.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사계절의 기운을 요리에 담는 채식 연구가 부부. 집도 요리도 두 사람을 꼭 닮아 있습니다. 집 지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여기를 저희 둘만이 누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같이 봤을 때 또 같이 감동받고 이런 게 저는 좋더라고요. 부부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은 어떨까요? 상부장 대신 창문을 내서 볕이 좋고 나무 상판과 조리 도구가 눈길을 끄네요. 주방은 되게 과감하게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서 특히 상판이요. 이제 세라믹이나 요새는 또 유행하는 세라믹, 뭐 인조 대리석 이렇게 물이 닿아도 괜찮은 재료로 하는데 나무로 하니까 참 따뜻하고 좋네요. 저는 사실 스텐을 하고 싶었는데 네, 남편이 그런 차가운 소재 위에서 먹고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닿는 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위에 UV 코팅을 해가지고 물을 많이 써도 지금까진 괜찮아요. 집 탐구하면서 이 나무로 된 걸 소개를 안 하진 않았어요. 한 두어 번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후기를 여쭤보거든요. 그러면은 반반이었어요. 반은 잘 관리하면 문제 없다. 반은 아무래도 물이 닿는 공간은 나무는 아니더라. 그래서 저조차도 생각이 이렇게 나무로 한 걸 보면 되게 좋네. 이렇게 하면 되지 했다가 다른 집 가서 또 물어보면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물을 잘 닦긴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댁은 가전제품을 안 쓰나요? 특히 냉장고가 안 보이네요. 남편이 좀 더 따뜻한 걸 좋아했고 그러면 나무로 이렇게 싸서 붙박이장을 하자. 못 믿으실 것 같아요. 이거 뭐 냉장고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한번 열어봐도 되죠? 좀 정리가 완벽하지는 그래요? 않은데 네. 이쪽 열면 되나요? 이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김치 냄새가 그래요? 이쪽이 지금 세팅이 된 데인가요? 아니 세팅은 그닥 안 됐는데 그래도 김치 냄새가 안 나가지고 집 지을 때부터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게 목조 근무를 택했고 자재와 접착제 등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더 신경을 썼다는 부부. 그리고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레 감췄답니다. 인생 자체가 유기농인 게 뭘 해도 그렇게 무해한 걸 하고 싶어 해요. 밥을 먹어도 세제를 사도 그러니까 집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집도 유기농 집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은 손님이 오기로 해서 부부가 한참 요리 중입니다. 유제품과 달걀을 쓰지 않는 비건 케이크가 남편의 특기인데요. 오늘은 남편이 국을, 아내가 밥을 맡기로 했답니다. 요즘 제식하는 분들 많은가요?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아졌고 코로나 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는 약간 시조새 같은 느낌이고. 안녕하세요. 오, 냄새 너무 좋은데? 정성스레 지은 집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뿌리채소 솥밥 지었고 시금치 감자 된장국이고 여기 청양고추 양념장, 이거 김치인데 밥이랑 이렇게 비벼 드시면 돼요, 양념장. 뭔가 되게 향이 좀 뭔가 생강향? 밥에서 아마 생강향이 좀 나고. 더 있어요, 저기. 밥도 더 있어요. 너무 맛있다. 몸과 자연이 맛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진짜 채식이래요. 그런데 지인들은 이 집을 어찌 생각하세요? 사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부암동을 사실 좋아하는 동네거든요. 같은 부암동이라도 약간 밑에 있는 곳도 있고 위에 있는 곳도 있고 또 저희가 예전에 아시는 작가분이 부암동에 살고 계셔가지고 한번 찾아뵙더니 애들이 너무 싫어했었고 뭐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집어 던지고 이사를 가자 그랬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완공하고 나서 방문했었을 때 제가 했던 첫 마디가 고생할 만했다, 잘했다. 조명은 줄이고 창을 많이 내서 자연의 빛이 스미는 산꼭대기 집은 오늘도 따뜻합니다. 근데 우리 진짜 고생 많았다. 그치? 이렇게 튼튼한 집 지으려고 애써가지고 너무 다행히도 집이 잘 지어진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인내해줘서 덕분에 또 다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이좋게 건강하게 여기서 오래오래 잘 살아봅시다. 집을 지으면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확실히 깨달았다는 두 분. 산꼭대기 집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기를 바라겠어요. 다리 없고 편안한 고장이라는 뜻의 안성에 김호민 소장님이 두 번째 집을 찾아왔습니다. 야, 오늘 겨울치고는 날씨가 좀 스산하고 안개도 많이 껴있는데 오늘 힌트 있나요? 논입니다. 논이요? 아니, 뭐 설마 논 위에다 집 짓고 뭐 이런 거 아니죠? 맞아요? 아이고야, 누군지 몰라도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설마 저 집인가? 여긴가 본데요? 아니 진짜 논에 둘러싸인 집이네요. 이게 웬일이래요? 야, 정말 논 한가운데 집이 있는데 아니 글쎄 한 채도 아니고 두 채인데요? 아이고 논 넘어 논이다. 아니 둘 중 어느 집을 탐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부터 좀 합시다. 왜 논에다 집을 지었대요? 아니 두 집만 봐서는 이 영락 없는 택지개발지구에 있을 법한 집인데 어떻게 논 한가운데 이렇게 집을, 그것도 작지 않은 두 집을 이렇게 지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 고향이 안성이라서 네. 그리고 부모님이 한식집을 하시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와이프가 먼저 우리 내려가서 도와드리는 거 어때라고 얘기를 해서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예. 보통 며느리가 그런 얘기하기 아니 근데 제가 힘들잖아요. 쉽지는 않죠. 그러면 내려가면 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와이프도 집을 짓고 싶다. 안녕하세요. 평생 소원인 집을 논 위에 짓게 된 개미 남편 전성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쁜 집에 살고 싶었던 배짱이 아내 홍사랑입니다. 그게 뭐야? 라고 이제 핀잔을 줬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캐릭터랑도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되게 가만히 안 있고 계속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게 좀 개미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감상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좀 여유롭게 앉아있고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건 또 저랑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개미와 배짱이가 딱 우리 집에 맞다. 근데 이렇게 이제 논에다가 이 농사를 짓는 곳에 집 짓는 게 좀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쉽게 지었다 그러면은 거짓말이겠죠. 같은 필지에 동생이랑 같이 집을 짓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동생 집 맞군요. 네네. 예.
지구가 그 자연 녹지 지구인 거를 이제 알면서 건폐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처음에는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부모님 하시는 식당과도 가까운 집터를 찾아 헤맸다는 부부. 하지만 마음에 드는 터가 나오지 않아 고민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제안한 게 바로 이 논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택지지구만 생각하고 한 150평 정도만 사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죠. 구매하고 싶은데 그러면 분할 됩니까? 라고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150평 갖고 집 두 채 못 칠 텐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자연녹지지구라 최소 20평씩 올라가도 250평은 해야지 넉넉하게 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때부터 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 자연녹지지구가 뭐지? 이제 저희는 택지지구만 알았으니까. 갑자기 이제 예산이 150평 예산에서 250평 예산으로 확 뛰게 된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당발인 어머니의 소개로 성토 작업을 마쳤을 때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답니다. 이 돌 때문이었다는데요. 이제 성토가 다 끝나고 집을 지으려고 이제 터파기를 하는데 소장님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좋냐니까 여기 돌, 이 흙 어디서 받았냐고 딱 이런 거여서 아, 부모님이 소개시켜준 그 사장님한테 그 토목회사 사장님한테 받았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못 쓰는 흙이라고 집 짓는데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큰 돌이 있으면 집을 짓다가 되메우기를 하거나 잘못하다가는 이 돌이 배관을 눌러서 깨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소리를 딱 동생이랑 듣는 순간에 열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믿을 건 나뿐이다 생각한 남편은 마당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어린 시절 주인집이 마당에서 고기 굽고 놀이도 하는 게 부러웠다는 남편. 하지만 세입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마당 이용권. 남편에게 마당은 오랜 로망이었대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저게 더 나아요. 우리 남편이 한 게. 그리고 반응도 더 좋고. 이거 와이프가 그런 적 있어요. 이 부분은 사람을 사서 써도 되지 않아? 오빠가 그냥 붙이기만 하고 왜 나르는 것까지 해? 그건 남의 손이지 내 손이 아니잖아요. 한 장 한 장 붙여서 한 땀 한 땀 붙인 건 내가 붙인 거지 그 사람들이 와서 붙여주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같은 경우는 너무 디테일해요. 데크를 만드는데 직선으로 만들었거든요. 직선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전 예뻤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자기가 봐도 아무리 봐도 아니래요 이게. 왜? 그랬더니 자기는 다 곡선으로 해야 되는데 여가 직선이라고 굳이 다 시공을 한 거를 다시 떼가지고 기어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누가 안다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아 이러더라고요. 내가 보기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었던 잔디도 걷어내고 곡선으로 데크를 다시 깔았대요. 자재가 떨어졌을 때 돈도 떨어져서 쉬엄쉬엄 만들다 보니 2년 만에 완성을 했다는 집념의 데크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널찍한 현관을 들어서면 1층은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주방 그리고 식탁뿐 그 흔한 소파나 텔레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건축주에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취향이 한눈에 보이네요. 이 내부에는 설마 이 바닥 헤링본도 직접 하신 건 아니죠? 실내 인테리어는 거의 와이프의 입김이 80% 정도?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구조를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구조를 많이 못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1층하고 2층을 튼다거나. 이거 트고 싶으셨어요? 예.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짓는 집인데 기존 아파트랑은 너무 다르게 짓고 싶은 거예요. 바닥재를 물고기뼈 모양으로 붙이는 헤링본 패턴. 참 이쁘지만요. 보통 바닥재의 2배 값이 든답니다. 자재값은 같아도 이렇게 붙이려면 시간도 비용도 훌쩍 뛰어오른대요.
저희 집 상황은 생각을 1도 안 하고 이제 예쁜 사진만 계속 보고. 그리고 와이프가 예쁘다고 다 골라온 거는 국내 A급 업체에서 이태리 타일들 막 그런 것들 이름만 딱 대면 거기 거 좋아 이런 타일들만. 그러니까 제가 자료 수집을 해서 갖다 줘도 뭐 다 100% 그러니까 그게 된다고 해서 해준 건 아니었고요. 뭐 B급, C급, D급으로 해서 한 경우거든요, 저희는. D급까지는 아니고 C급 정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구조적으로 예산을 다 줄여놨는데 제가 이제 안에 인테리어에서 이게 예산을 찾고 넘어가니까 건설회사에서도 이거 초과하겠는데요. 남편이 좀 집 지으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현관 바닥도 헤링본 패턴이네요. 어우, 지향 한번 굳건 하신데요. 현관도 이제 블랙에 헤링본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살면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사도 안 된 그 마당에 흙바닥에 기스 그다음에 오염이나 얼룩 막 요런 그러니까 오염이죠. 오염 같은 것들이 잘 되고. 너무 눈에 띄게 잘 보여서 만약에 이제 큰 타일로 그냥 흑 색깔하고 비슷한 타일로 했더라면 저렇게까지 좀 지저분한 게 티가 나지 않을 텐데. 주변은 논이고 마당 곳곳은 아직도 흙밭. 비라도 내리면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드나들 때마다 얼룩과 흠집이 굉장하답니다. 아니 근데 저 타일은 저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까워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하기에는 좀 이렇게 좀 미안한 게 네, 있죠. 많이 쭈그러들죠. 본인이 이제 해놨으니까 책임도 네가 져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관 청소를 제가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와이프한테 해놓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사고 치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욕실 바닥도 헤딩본이네요. 보통 욕실 바닥은 청소하기 쉬우라고 큰 타일을 까는데 아내 고집을 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욕실 청소를 할 때마다 좌불안석, 쥐구멍을 찾는데요. 이쯤 되면은 1층의 절반을 차지하는 드넓은 부엌에 대해서도 남편이 할 말 있을 것 같은데요. 거실이 지금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반을 부엌에 할애를 하신 거죠? 마당이 보이는 구조로 하고 싶다. 와이프 로망이 애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면은 설거지나 요리를 하면서 볼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어렸을 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 짓고 나서 애들이 이제 훌쩍 커버렸잖아요. 전혀 마당에서 놀지도 않을 뿐더러. 안 놀아요?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설거지를 하니까 더 설거지가 좋아지셨나? 네, 근데 훨씬 그 아파트에서 벽만 보고 할 때보다는 지금 할 때가 훨씬 좋아졌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부터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마당을 가꾸는 남의 편, 아니 내 편 성모 씨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건축주 부부의 남다른 취향이 담겨 있다는데요. 계단이 정말 고속도로처럼 쫙 2층으로 연결이 돼 있네요. 네. 보통 이렇게 하면 동선이 좀 길어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일반 주택지으면서 일자 계단은 잘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건 와이프가 미끄럼틀을 놓고 싶다고. 아 여기다가 미끄럼이요? 단독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주택만의 그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싶어서 아이를 핑계대고 사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본인이 타시려고? 여기에 미끄럼틀을 재미는 있었겠는데요. 딴 건 몰라도 사랑 씨가 얼마나 아이들을 생각하는지는 알겠는걸요. 수많은 자료 중에 하나였죠, 또 미끄럼틀도. 제가 처음 짓는 집이잖아요. 재밌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이제 집에. 그래서 집에다가 액티비티 다 넣으려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오빠 이 집 봐, 소방복 넣었어. 2층 개방형인데 그물도 있는데? 막 이렇게. 그물도 제가 제시했어요. 여기를 천장을 뚫고 여기다 그물을 설치를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다볼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다. 이래서 그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2층은 어떨지요? 또 어떤 재미난 공간이 있을 뻔했는지 궁금한데요. 미끄럼틀이 생길 뻔했던 계단을 올라가면은 작은 공간을 사이에 두고 두 딸의 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도 뭔가를 도모하고 실패한 자리인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요. 그죠? 요 방이 좀 애매한데요. 뭔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다가 못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팍 오거든요. 자기네들끼리 그 비밀 통로 같은 걸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통로. 두 개를 다 붙이고 사이에다가 개구멍 같이 해서 조그맣게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런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찾아봤죠. 예. 한두 번 쓰면은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잘하면 또 그것도 처음에는 신기해서 다니는데 몇 번 다니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랑 씨의 이런 마음은 일본 유학 시절 마주친 장면에서 비롯됐답니다. 한겨울에 창문 너머로 본 달랄한 가족들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내 아이들에게도 집에 대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대요. 그때까지 저는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가족. 그러니까 뭐 물론 엄마랑 할머니가 잘해주시긴 했지만 그냥 가족이 다 모여서 뭔가를 하고 따뜻한 집안에서 뭔가를 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자체가 없었거든요. 항상 이사를 다니고 항상 반지하에 살고 막 이런 환경이어서 그냥 집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냥 집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때 처음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렇게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는 가족들 자체도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넷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되게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계속 아이들을 자꾸 붙여주려고 그러고 저희 넷이 붙으려고 그러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개그볼 떴으면 서로 무슨 그림 생각했어요? 엄마가 잘하는데 우리 자지 말고 여기서 놀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딱 그러면은 야 얼굴 치워. 문 닫어. 한 번만 더 열면은 너. 그거는 개구멍을 안 뚫어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개구멍 뚫었어도 그래. 너 문 열지 마 이런다니까. 또 이제 또 전원주택 하면 또 발코니잖아요. 발코니. 발코니. 뭔가 2층에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일리가 있다 그거. 부부끼리 이제 커피도 마시고 여유롭게 여유롭게 뭐 브런치도 하고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주택하면은 발코니지 또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또 대차게 안 돼. 로망이라고는 하지만 뭐 보시다시피 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논이고 관리는 다 제가 오롯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요. 제가 우겨서 했던 거는 한 해 갈수록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 거는 다 맞고. 물론 부부가 함께 결정했다가 후회한 것도 있대요. 바로 필요 이상 넓은 드레스룸. 그래서 안방이 좋아졌죠. 처음 집을 짓다 보니 생긴 시행착오랍니다. 그러면 이 집의 마지막 공간인 3층은 처음 용도대로 잘 쓰고 계실까요? 언뜻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도 반전이 있답니다. 처음에 계획은 영화관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애들 놀이방, 약간의 창고 같은 공간? 와이프가 3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표정이 지금 거의 울 것 같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정말 아이들이 딱 한 번 올라오더니 무섭다고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천창을 만들어도 그래요? 처음에는 다락방에다 놀이방을 만들어주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바꼭질 많이 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3층까지 막 따따따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있을 때만 노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올라와봐. 여기 다락방이야. 우리 여기서 재밌게 놀자. 이렇게 하고 저랑 같이 놀 때는 노는데 잠깐만 엄마 내려가서 좀 설거지 좀 하고 올게. 그럼 제가 내려오면 애들이 다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왜 안 올라가냐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없어 무서워. 우리끼리 올라가기 무서워. 계속 그러더라고요. 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많이 들였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여기를 가족 영화관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영화관도 근처에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린 설치해서 여기서 우리 재밌게 보자. 이래가지고. 1층에 있던 거를 그 오디오 시스템이랑 그 스크린 시스템 뭐 영상기 이런 거를 다 꾸며놨어요. 근데 그럼 이제 남편한테 이제 오빠 여기서 영화 실컷 보라고. 오빠가 보고 싶었던 영화 실컷 봐. 맥주 한 캔 하면서 봐도 돼라고 딱 해서 나도 이제 영화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나 해서 딱 가서 맥주 한 캔 딱 따면서 이제 먹으려고 영화를 딱 틀었는데 이제 딱 틀었는데 그 뒤에 나올 말이 뭘지 걱정되네요. 여보 소리 좀 낮춰줘. 네, 낮추라면 낮춰야죠. 여보 헤드폰 좀 끼라니까. 이거는 뭐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오 하는 남편의 속갯말이 들리는 것 같죠? 와, 이 완벽한 공간이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밤에 보지를 못하고 항상 조조로만 보고 있습니다. 네.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다 와이프 보내고. 일 나가고. 저는 어떻게든 잘 사용하려고 한 노력 중입니다. 네. 야, 아니 다들 이렇게 우리 천창 소개하면 그 천체망원경 놓고 아빠랑 같이 별 보고 네. 이런 거 했는데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밤에 별이 되게 잘 보여요. 그냥 나가서 보면 되는군요. 네, 굳이 왜 여기서 굳이 뭘 보냐. 굳이. 내가 이 공간을 만들어서 전체 망원경을 보려고 이 공간을 만들었냐. 오늘 정말 특이한 집을 제가 탐구하고 있네요. 네, 아니 이 전원 생활이 완벽해 보이는데 이게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이렇게 많군요. 3번을 져야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질 수 있다는 말도 너무 와닿더라고요. 다음에는 지면은 또 완벽한 집을 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지만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나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계속 나이가 들면서도 바뀌고. 지금은 집 질 때만 해도 이거는 진짜 완벽한 집이야라고 딱 생각했지만 몇 달 사이에도 바뀌고 몇 년 사이에도 많이 바뀌는 거 보면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다고 했지만 여전히 정답을 찾고 있는 건축주 부부. 오늘도 성모 씨는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마음에 꼭 들 때까지 마당을 가꾸느라 고군분투 중이죠. 이게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아직 제가 생각하는 거에 한 70%?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빠 응? 옷이라도 입고 하지. 금방 날씨도 들어갈 거야. 추운데 금방 들어갈 거야. 맨날 금방 들어온다면서 빨리 들어오지도 않고. 오늘은 그냥 적당히 해 오늘은. 대미 남편 사전에 적당히는 없죠. 이거 알면서. 요즘 들어서 저녁에 들어와서 내가 여기가 쭈그리고 앉았더니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그 소리 들으면 나와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적당히 이러는데 자기는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지라고 이게 딱 스스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걸 다 마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나와서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만하자 이러고. 예. 결국 그만하라던 아내까지 마당을 돌보게 되는 마법. 아이고. 집을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지? 아이도 키울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잘 키울 수 있지? 그거 똑같더라고요, 진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아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육가를 하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이를 키우듯이 집도 키우는 것 같다고, 가꿔서 키워나가는 것 같다고. 집과 함께 성장하는 가족들이 논의에 지은 이 집에서
행복의 풍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짜리 집도 있어요?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전부 다 했습니다. 남들은 살 것 같지 않은 이상한 모양의 땅을 좀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는 집을 지을 때마다 10년씩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